안녕하세요. 이슈라이브부터 인사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에 매우 집착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린랜드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그린랜드 주민들에게 돈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 5만 7천 명에게 6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주겠다. 한 사람당 10,000달러에서 10만 달러씩. 그러니까 땅을 사는 게 아니고 그린랜드 사람을 사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린랜드는 어떤 땅일까요? 일단 세계 최대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데 인구는 5만 7천 명에 불과하고요. 인구의 대부분은 이누이트족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덴마크 왕국의 자치령이고요. 외교 국방을 빼고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왜 이 그린랜드에 눈독을 들이는 걸까요? 첫 번째는 군사적인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린랜드 북서부에는 미국의 P2P 우주군 기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지역을 툴레 공군 기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북극을 통과해서 미국 본토로 날아오는 러시아,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장 먼저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군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의 보고 너무나 잘 아시죠? 히토류가 그린랜드 빙하 아래 약 3,600만 톤에서 4,200만 톤이 묻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세계 매장량의 3분의 1에 해당된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현재 히토류는요, 전 세계 생산의 70%, 가공의 90%를 중국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도 이 히토류 부분에서는 중국에 좀 기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전기차 모터를 만든다거나 풍력 터빈을 돌린다거나 첨단 무기에는 반드시 이 히토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 항로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수에즈 운하를 경유해서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운송하는 그 시간, 수에즈 운하를 경유했을 때에 비해서 최대 40%까지 경비를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 그린랜드하고 알래스카하고 이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북극해를 먼저 탈환하겠다. 먼저 선점하겠다라고 해서 그린랜드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2019년에요. 이 그린랜드에 대한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때 덴마크 총리가 "말도 안 된다."라고 일축을 했고 그때 예정돼 있었던 덴마크 국빈 방문을 취소한 바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일단은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체포, 구금, 미국 법정에 세우는 거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7 일에 "군 통수권자가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한 선택지 가운데 하나다."라고 군대 사용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도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그린랜드의 매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외교적인 언어이지 않습니까? 군사력을 동원할 수도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목표는 그린랜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덴마크에서는 화가 나죠. 덴마크 총리는 그린랜드는 덴마크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토 동맹의 일원이다. 미국이 다른 나토 회원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한다면 이거는 그동안 구축을 해왔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구축을 해왔던 안보 질서가 모두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영국, 덴마크 이렇게 7개 나라 정상도 공동 성명을 내면서 그린랜드와 덴마크는 오직 그린랜드와 덴마크만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성명을 냈거든요.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거는 강자의 법칙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도 했고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이건 국제법 위반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이렇게 얘기한들 트럼프는 꼿꼿하게 자기의 길을 갈 것입니다. 안보 질서가 무너지든 말든 뭐 국제법을 위반하든 말든 뭐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린랜드 주민들은 의견이 어떨까요? 그린랜드에 총리가 있습니다. 옌스 프레드릭 닐센이라는 그린랜드 주민을 대표하는 총리가요. "합병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우리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덴마크 사람도 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린랜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린랜드에서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미국령 편입에 반대가 85%, 찬성의 6%였습니다. 그리고 덴마크로부터의 독립 자체는 56%가 찬성을 하지만 그게 미국에 편입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한 사람당 $10,000에서 $100,000씩 뭐 이렇게 인제 돈 준다고 했잖아요. 과연 그걸로 이 그린랜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이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덴마크가 해마다 약 $6억 의 보조금을 그린랜드에 지원한대요. 이게 예산의 절반 이상이고요. 여기에 무상 의료, 무상 교육, 유럽연합 시민권까지 함께 포함이 됩니다. 이게 과연 미국이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무상 의료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트럼프로부터 뭐 $10,000에서 뭐 $100,000를 받는다 해도요. 중병에 한번 걸리면 $100,000, 아이고 한 몇 주면 홀라당 다 넘어갑니다. 엄청 의료비가 비싸잖아요. 게다가 유럽연합 시민권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미국의 연방의회가 그린랜드 인구 57,000명에게 이 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과연 얼마나 승인을 할까 싶은데, 이것도 뭐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후다닥 처리를 할 수도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사적으로요. 이 남의 나라 땅을 산다거나 뭐 합병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미국은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1867 년에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720만 샀습니다. 1946 년에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덴마크에 $1억 상당의 금괴를 제안을 하면서 그린랜드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때 거절당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를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합병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린랜드 주민의 85%가 반대하고 덴마크가 완강하게 버티고 있고 또 유럽이 공동 대응에 나설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또 2009년 그린랜드 자치법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조차도요. 그린랜드를 일방적으로 매각할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린랜드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고요. 주민 투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덴마크 의회에서 또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장기적으로 가면 얘기가 또 달라진다라고 하네요. 미국은 현금 지원과 문화적으로 침투를 해서 그린랜드 내부의 독립 여론을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덴마크와의 틈새를 벌려 가지고 그린랜드가 스스로 미국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전략인데, 이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듯합니다. 시간이 걸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성격이 또 급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베네수엘라에서 승리한 그 힘을 그린랜드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과연 1867년 알래스카처럼 그린랜드를 매입할 수 있을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죠? 많이 어려울 듯 싶기도 한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